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자, 오늘은 앞서 저희가 예고를 드렸기 때문에 네. 예고했던 대로 네. 이런 고령 친화식품들이 어떤 기술을 통해서 진짜 어떻게 바뀌는지 네. 그 프로세스들을 저희가 눈에 이렇게 그려지게끔 음. 한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버님한테 진짜 드릴 수도 있잖아요. 네. 자, 그럼 오늘 바로 단장님 소개 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지난 시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 네, 저는 한국식품연구원에 근무한 김범기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단장님. 단장님, 지난 시간에 뭐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한 20여 종의 고령 친화 식품을 지금 개발 완료를 하셨다고 네, 그랬던가요? 완료를 했습니다. 그 20여 종의 개발 식품들이 어떤 식품들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이제 식품을 연구하다 보면은 식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으로 인해서 이 섭식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씹는 가지고 거? 씹는 거? 저작이나 이제 목 넘김 다 포함하는 거. 포함하는 거. 예, 그리고 또 그런 특성들로 인해서 또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편한 음식들은 굳이 고령 친화식품의 범주에 들어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식품 원료에 따라서 좀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들을 위주로 네. 좀 선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식물성 원료, 동물성 원료 한 20여 종 정도 저희가 했던 걸로 네.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예로 들면 식물성 원료에서는 뭐 딱딱한 연근이라던가 연근. 예, 당근이라던가 당근의 이제 안쪽 심 부분은 상당히 이제 좀 끓이더라도 쉽게 연화가 되질 않거든요. 뭐 네. 채소에서 예. 조금 질감이 단단. 딱딱한 그렇죠. 것들 예. 위주로. 네. 그리고 보통 이제 시금치라던가 네.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딱딱하다기보다는 좀 다른 질기죠. 특성이 있어요. 질기죠. 질긴 성질을 네. 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나물들류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식물성 원료들은 대표적으로 그런 것들로부터 출발했다고 보시면 되고, 네. 그다음에 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또 단일 성분으로만 만들고 있지 않고, 뭐 식단을 많이 아시겠지만 네. 굉장히 복합적이지 않습니까? 나물을 만들더라도 뭐 삼색나물부터 해서 뭐 찌개를 만들면 5만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런 원료들을 하나하나 저희들이 발굴을 하고 선정을 하다 보니까 한 20여 종 정도가 됐고요. 네. 지금 말씀드린 식물성 원료의 동물성 원료 이외에 그 동물성 원료를 예를 들면 네. 이제 돼지고기라던가 돼지고기. 소고기, 네. 그다음에 오징어라던가 생선이라던가 이 수산물도 포함이 되죠. 네. 예,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뭔가 재료의 특성에 따라서 적용되는 기술이 좀 달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그 기술을 좀 접목시켜가지고 네. 저희가 한 예로 조금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 네. 일반적인 효소 반응을 통해서 식품의 그 물성을 그러니까 물리적 특성을 굉장히 먹기 좋게 만드는 네. 예, 그런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을 일단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이제 딱딱한 당근이나 연근에다가 실제 감압 증기 기술을 통해서 감압해서 효소를 넣게 되면 그 안에서 조직들이 굉장히 부드럽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효소들의 반응 시간이라던가 반응 온도 또 뭐 효소의 양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조절함으로써 네. 실제 갖고 있는 그 단단함의 표현을 좀 쉽게 이제 드리다 예, 보니까 이제 예. 물성이라고 표현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 물성들을 저희가 굉장히 그 세밀하게 조정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그 먹을 수 있는 그 당근의 경도가 있는데 당근이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젤리처럼 된다면 사람들이 당근이라고 보지 않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 물성 그 경도를 완화하는 정도에도 식품의 특성에 따라서 그것을 조절하는 게 상당히 기술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또 없어요. 씹는 맛이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데. 예. 어, 그래서 이 뭐 지금 먼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주로 개발한 제품 중에는 김치류가 있어요. 깍두기라든가 동치미가 있는데 네. 사실 깍두기가 흔히 젊은 사람들은 아삭아삭함 네, 그런 그쵸. 걸로 인해서 그렇죠. 먹는 게 많이 네. 있는데 그것을 굉장히 연화시키다 보면 그냥 젤리처럼 되거나 흐물흐물 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아마도 노인들이 이거는 깍두기가 아니고 그냥 뭐 양갱인가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겠죠. 또 너무 예. 그래서 깍두기 같은 경우에 많이 익으면 예. 맛이 없다고 그렇죠. 하잖아요. 예. 물론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네. 그냥 흐물흐물하게만 흔히 얘기하는 그렇게 말랑말랑하게만 만든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먹다가 못 먹는 노인들이 갑자기 먹다가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먹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는 그
그 경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아, 상당히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와, 있습니다. 어렵다. 예. 그러면 당근 같은 경우 예로 들어보면은 저희가 볶으면 조금 연해지잖아요. 한 그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조리를 하시거나 이제 네. 식당에 가서 드셨을 때 이 가열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조리를 하게 되면 상당히 연화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실제로 그 당근만을 가지고 뭐 물에 넣거나 이렇게 끓여 보시면 그렇게 연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부분에는 일부 좀 연화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 당근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부분의 심들에 맞아. 갖는 경도들은 연화가 되지가 않아요. 모든 식품들이 그래요. 끓이면 굉장히 부드러워진다라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무를 한번 끓이시면 실제 겉에만 흐물흐물해지지만 실제 식감도 주지도 않고 그 딱딱함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감자 삶았을 때 맞습니다. 들어가는지 이렇게 찔러보면은 맞습니다. 밖에는 포스 이렇게 들어가다가 안에는 좀 딱딱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말씀이시구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노인들이 먹기 편하게 만든 그 기준, 네. 그 기준에 들어오지 않아요. 실제 조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열 처리를 한다고 해서 고령자들에 적합한 식품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기술이 필요하다. 별도의 기술을 가미해야지만 어허. 이런 식품을 제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저희가 당근을 예로 들어봤지만 생각해보면 당근이 좀 더 어려울 것 같고 상대적으로 고기는 좀 쉬울 것 같아요. 조금 연육 자궁을 실제로 하잖아요, 저희도. 예,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마트라던가 이제 슈퍼에 가 보시면 네. 연화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보통 고기를 그 양념에다가 흔히 재한다고 표현하죠. 그쵸. 예. 파인애플도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한 연화제를 이틀을 재워놔야 네. 연화제를 같이 부드러워진다. 넣으면 원래 가지고 있는 식감보다 상당히 부드러워지죠. 네. 그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것을 실제로 한번 측정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측정을 해 보시면 그것도 역시 고령자에 적합한 물성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히 단백질이 많은 쇠고기라던가 네. 이런 것들은 열 처리를 과하게 할수록 흔히 우리가 식당에서 고기를 먹을 때 미디움. 예, 미디움이나 뭐 미디움 러를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이 계시죠. 네. 그만큼 이제 그 거기에 대한 그 물성들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이고 또 너무 많이 구워버리면 오히려 질겨지지 질겨요. 않습니까?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런 가열 처리는 되지 않는 것이고 이제 연화제로서는 그게 이제 고령자에 적합한 수준까지는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이 참 어렵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첨단 기술을 네. 그럼 활용하고 지금까지 이제 당근이라든지 고기라든지 딱딱한 것들을 부드럽게 하는 작용에 대해서 배워봤다면 또 다르게 연한데도 또 못 드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산물 중에서 섭취량이 상당히 많은 이제 생선 같은 경우를 보시면 네. 고등어라던가 이런 뭐 삼치라던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도 가시나 뼈가 보이지만 이 갈치 같은 것을 예를 들면 상당히 미세하죠. 그죠. 그런 것들이 자칫 저희가 먹기에도 걸릴 가시가 수 좀 있는. 불편하게 네. 되는 경우가 많은데 노인들은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겠죠. 음. 그래서 그런 생선류가 대표적으로 부드러움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섭취하기 어려운 그런 식품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실제 이런 효소 반응을 이용하지 않고 식품을 재성형하는 그런 기술들을 이용을 했습니다. 성형. 예, 얼굴 성형하는 거 비슷한 그렇죠. 건가요? 성형이라는 것이 이제 다시 만드는 것이죠. 그럼 네. 가시를 만드는. 발라서 다시 네. 모양을 맞춰주시나요? 네. 그 보통 보면은 일본에서 역시 이제 일본에서 그런 것들이 많이 개발되어 왔기 때문에 이제 예를 들 수밖에 없는데 흔히 이제 일본에서 많이 먹는 초밥의 예를 들면 네. 그 쌀 부분과 위에 생선 부분을 색상을 달리한 그런 그 재성형 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하얗게 된 부분과 그다음에 위에 생선 색깔을 나타내는 주황색 부분을 두 개를 같이 얹어서 이렇게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끼에 뭐 이만큼의 뭐 한 끼씩이다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재성형 식품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들의 목적이 뭐냐면 생선이 가지고 있는 질김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실제 노인들이 되면 굉장히 먹기가 불편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생선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그 먹어왔던 그런 초밥이나 이런 것들을 먹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 것들을 좀이라도 해소하나마 이렇게 그런 제품이 나왔고 이 제품은 실제 우리가 젓가락으로 떠서 이렇게 먹지 않고 숟가락으로
이렇게 먹기는 하지만 우리가 식품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이제 심리적인 안도감, 보는 것도 네, 중요하다는 보는 느낌들, 말씀이시죠. 예, 그런 것들을 가미할 수 있는 그런 기술로부터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효소 반응이 적절치 않은 식품군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생선도 가장 그런 일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효소 반응을 하게 되면 이미치가 나는 그런 원료들이 좀 있어요. 네. 이 무 같은 것들 실제 효소 반응을 하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효소와의 그런 그 거기에 나오는 그 효소 반응액의 냄새를 좀 반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네. 그런 것들을 보완을 해서 네. 그런 기술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에서 지금 이제 기술 많이 들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일본에서는 보면 편의점이나 마트 같은 데서 이 간편식 HMR도 고령자 식품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이 고령 친화 식품 이제 법적인 이제 용어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법적으로 고령 친화 식품이라고 하는 것이 등재된 것이 재작년입니다. 얼마 안 2019년도에 됐네요. 예, 법적으로 네. 등재가 돼서 지금은 이 고령 친화 식품이라고 하는 제품들이 나올 여지가 생겼죠. 그러니까 네. 기업들이 고령 친화 식품이라고 내놓고 싶으면 거기에 그 기준들을 조절을 해서 이거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냥 일반식으로 내놓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처럼 현재 많이 깔려 있지는 않지만 그런 시도들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또 기업들은 이윤을 그렇죠. 내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과연 고령층을 접근할 것인가, 일반층을 접근한 그 대상으로 공격을 할 것인가라는 것은 좀 판매자의 어떤 니즈에 따라서 네.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준비는 많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 측에서도 과연 이것들을 섭취할 수 있는 그 계층들이 활발하게 네. 이것을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것들이 아마 고민의 대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고령화가 계속 되면서 이 고령 친화 식품 또 시장도 이제 커질 것 같은데 그런 걸 연구하시는 측면에서 이 시장이 더 커지기 위해서 필요한 거? 혹시 뭐 걸림돌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거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기관에서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드리면 이제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노인들을 위한 그 물성 기준이 지금 만들어졌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과연 노인이 되었을 때 그 기준에 내가 과연 어느 기준인가라는 걸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은 그런 자가 진단. 네, 실제 어떤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나 뭐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계시면 이 사람은 제가 아까 3D 모사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과 복합적으로 목 넘김이라든가 또 소화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 당신은 2단계의 제품을 먹는 게 적합합니다. 3단계에 먹는 것을 제품을 적합합니다. 이제 그 소비자들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질환자들, 특히 만성 질환자들은 거기에 대한 니즈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진단 키트 같은 거네요. 진단 네.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은데요. 상당히 지금 이제 연구 초기 단계라서 이제 약간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네. 있지만 네. 예, 상당히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스로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알아야지 또 적합한 식품을 골라서 섭취를 하고 그만큼 또 건강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자가 진단 키트 진짜 필요한 네.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서 시대 자가 우리가 많이 그렇죠. 익숙하게 듣고 네. 있는데 자, 이렇게 진짜 친화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고민과 또 개발을 하고 계신 우리 단장님 오늘도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정말 어마어마한 네. 기술들이 있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딱딱한 그러니까요. 거는 또 연하게 만들고 또 연한 것들도 어떻게 또 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정말 세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고령 네. 친화 식품 그러면 두부같이 흐물흐물하게 잘 부드럽게만 만드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발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백세 톡톡